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자소득 계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어떠한 동영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좀 더 자세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자소득의 증가로 기초연금 탈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2008년도부터 있는데 2008년도 8월에 5.25%에서 쭉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계속 내려가고 2020년 5월에 0.5%로 내려갔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21년 8월에 0.75%로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2022년 11월 현재 3.25%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이기 때문에 은행 정기금리는 5% 6% 되고 그 다음에 부채 관련한 은행에 빚이 있는 금리는 뭐 7% 8%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한테 기초연금 탈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소득 계산의 비밀인데요. 먼저 이제 일반적인 그 이자소득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 산정해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네,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이자소득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어느 동영상 또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자소득 계산의 비밀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이자소득은 실제로 수령한 이후의 소득에 반영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후에 만약에 2022년 6월 달에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뭐 1억 원을 연리 5%의 정기적금을 들었으면 그것이 소득에 반영을 이자 정기적금에 들었다고 해서 바로 소득 인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 소득을 수령한 이후에 바로 반영한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금을 들었다고 바로 반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2022년도에 1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바로 소득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소득의 반영을 언제 합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자 소득을 수령한 다음에 4월 달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2022년도에 이자를 수령했어요. 이게 뭐 정기적금일 수도 있고 일반적금일 수도 있고 이 이자 소득은 2023년 4월 소득 인정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제 A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을 했거나 또는 기초연금에 대한 소득 인정을 계산할 때 정부에서 은행에 물어봅니다. 이 A 어르신의 이자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2022년도 이자 소득을 다 계산해서 은행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을 해서 다 완료된 다음에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 받은 소득을 계산을 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해서 이 4월 달부터나 적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통상적인 이자소득 산정 기간은 얼마냐?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1년간의 이자소득을 정부에 통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갖고 이제부터는 제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기적금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을 연리 5%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이죠. 12개월간 적금을 했고 이 만기이자가 1억 원에 5%면 얼마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12월 31일 날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 그 소득 인정이 어떻게 계산되냐 보면은
자, 이자 1억 원에 연리 5%에 이자 500만 원에 빼기 48만 원 한데 이 48만 원은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 원칙 이자 소득에서 월 4만 원씩을 공제합니다. 근데 이 4만 원 곱하기 12개월 합니다. 1년. 그래서 500만 원 빼기 48만 원 452만 원이고요. 이 452만 원은 연간 이자거든요. 이 연간 이자를 다시 월 환산하려면 나누기 12개월을 하고 그렇게 되면 37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소득 인정액에 반영한 금액, 만약에 정기적금 1억 원을 연리 5%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될 때 얼마로 반영되냐? 37만 7천 원을 반영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정기적금 1억 원을 연리 5%에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만 들었어요. 6개월만. 그리고 이자 얼마죠? 1년에 500만 원이니까 6개월이면 2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2월 달에 받았어요. 자, 어떻게 계산되나 볼까요? 자, 이자 250만 원 빼기 48만 원입니다. 4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다해요. 실제로 6개월 뺏기 적금을 안 들었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에서는 1년간의 소득을 다 통보하기 때문에 뭐 따로 6개월입니다. 딱 이렇게 통보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1년간의 금액에 대해서 이 4만 원씩을 공제를 합니다. 250만 원 빼기 48만 원 하면 202만 원이죠. 202만 원이 연간 이자 소득이니까 나누기 12개월 월로 환산하면 16만 8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 인정에 16만 8천 원 계산이 되죠.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2020년 한 6개월만 받았다 그러면 소득 인정에 반영되는 금액은 16만 8천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정기적금 1억 원을 연리 5%에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2개월간 적금을 했고요. 이 만기이자 500만 원을 2023년 6월에 수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 텐데요. 자, 이때 이분이 2023년 4월 소득 인정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네, 첫 번째 1, 37만 7천 원, 2, 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간의 정기적금 1억 원을 연리 5% 하면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소득 인정하면 37만 7천 원이었죠. 그게 1번이고요. 2번 0원입니다.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고요. 네,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2번 0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자를 받을 때 언제 받았냐? 2023년 6월에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 받은 게 언제 반영이 된다고요? 다음해 4월. 그러면 이때 받은 500만 원이 이 500만 원이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언제 반영되냐? 2024년 4월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 정기적금을 드셔갖고요. 뭐 2022년에 수령했건 또는 2023년에 수령을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2024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죠. 마지막입니다. 정기적금 1억 원을 연리 5%에 2021년 6월 1일에 들었는데요. 이게 연리 5%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 양 드는 거 좀 길게 들자 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24개월간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기 이자가 얼마죠? 2년이니까 500만 원 곱하기 2년이자 1000만 원을 2024년 6월에 수령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또 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자 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1번 2023년, 2번 2024년, 3번 2025년. 자, 앞에서 3번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3번 2025년 4월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자 수령을 2024년 6월에 했기 때문에 수령한 다음에 4월 달에 반영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건 좀 다 다릅니다. 자, 2년간의 이자, 정기 이자 1000만 원 빼기 96만 원을 해줘요. 아까는 48만 원인데, 왜냐하면
월 4만원에 24개월을 들었기 때문에 4만원 곱하기 24개월 한 96만원을 빼줍니다. 근데 요 경우에도요, 만약에 은행에서 그냥 이번 달 또는 이번 해 뭐 2024년 이자 소득이 96만원입니다. 이러면 그냥 나누기 12개월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이게 이 1000만원이 24개월 분입니다 라는 것이 정부에서 알고 있으면 곱한 24개월치를 갖다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000만원 빼기 96만원 하면 904만원인데 나눠주는 거는 그냥 12개월로 나눕니다. 나눠주는 거 연례 12개월 나누면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75만 4천원이 나와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2025년 4월에 반영될 때는 75만 4천원이 증가돼요. 그러면 이거 손해 아닌가요? 아까는 37만 7천원인데 지금 75만 4천원이 반영이 되면 2배가 반영되는 손해 아닌가요? 네, 손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12개월 해갖고 37만 7천원 더하기 37만 7천원 하면 75만 4천원이잖아요. 그래서 1년씩 2개년도를 합한 금액이 결국 75만 4천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쨌든 간에 이자가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기초연금이 탈락돼서 손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요, 이렇게 이자 소득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실제 사례 4가지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오를수록 좋습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자 소득하고 기초연금을 다 수령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자, 이게 소득인정액이에요. 요 구간이 뭐냐면 단독 가구는 169만 8,050원, 부부 가구는 271만 6천원 밑이라 소득인정 요 밑에 있는 분은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감액이나 부부 감액은 따로 별도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고요. 자, 여기에 그 단독 가구는 202만원,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이 2023년 선적 기준액이죠. 그게 요선이고요. 요선 밑에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받는 거고, 요거를 초과하면 탈락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분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이었는데 만약에 이자 소득이 50만원이 늘었어요. 그럼 얼마로 올라갑니까?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올라가겠죠. 자, 150만원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 다 받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으로 50만원이 늘어나고 플러스 기초연금을 다 받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자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8,050원이나 또는 부부가구 271만 6,880원을 넣지 않으면 이자 소득은 많을수록 유리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이런 분들은 금리가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자 소득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수령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독 가구입니다. 또 단독 가구만 설명을 드릴게요. 부부 가구는 그게 준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저거 소득 인정액이 만약에 130만 원이었어요. 130만 원이었는데 이자 소득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이 만약에 5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여기 180만 원이 되죠. 180만 원. 180만 원이 되면, 자, 기존에는 여기 13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을 다 받았어요. 기초연금 32만 1950원을 다 받았는데 이자가 여기까지 50만 원이 느는 바람에 32만 1950원을 못 받고 약 1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22만 원 정도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손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자 소득으로 50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으로 20만원 받았죠. 그럼 얼마입니까? 70만원 받으셨죠. 70만원 받으셨죠. 중전에는 기초연금만 30만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자 받은 금액과 기초연금 받은 금액을 합치면 70만원이에요. 그 종전 30만원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바람에 기초연금 다 받던 것이 줄었어요. 줄어도 종전에 기초연금 받을 때보다는 총소득, 그러니까 이자 소득, 이자 받은 거하고 기초연금을 받은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런 분들은 탈락해도 손해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단독 가구예요. 만약에 160만원,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 160만원이었어요. 자, 16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32만 1950원 다 받으셨겠죠. 근데 여기서 50만원이 이자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소득 인정액이 얼마죠? 210만원이죠. 210만원.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상이면 탈락이죠. 이분은 160만원 이자 소득을 받기 전에 16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을 다 받았었는데, 이자 소득이 50만원이 느는 바람에 소득 인정액이 210만원이 되었고, 따라서 탈락했어요.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도 그 160만원일 때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았잖아요. 32만 1950원 요거 받았는데, 자, 지금은 기초연금 32만원은 못 받지만 이자 소득을 50만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더 받죠? 18만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해도 이분의 총소득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을 해도 종전에 기초연금 받을 때보다는 총소득, 이자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기초연금만 받을 때는 32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기초연금에 탈락했어도 이자만 받아도 50만원이니까 18만원을 더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상위 30%예요. 그래서 이분은 2023년도에도 기초연금의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탈락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자가 상승했어요. 50만원이 이자 소득이 늘었어요. 근데 이분은 기초연금 수령과는 상관이 없으니 이자가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늘어나니까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 이자가 올라가도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볼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것을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일리가 있으신가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금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채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허리가 휘는 정도를 넘어서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실 텐데요. 현재 이 급격하게 인상된 금리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안정될 거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올라간 금리는 다시 또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는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은 날이 올 테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이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에요, 기초연금 관련한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